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5번째 시간으로 무진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간론, 무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주론, 무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매미 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새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단풍잎 사이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네요. 온 세상이 황금 물결로 넘실거리고 그야말로 가지마다 풍성한 과일들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하는 그런 결실의 계절 10월인데요. 금년 가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황금빛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성적이었나요? 무진일주, 우리가 이제 무진일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무진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무진일주는 과연 어떤 일주인지 이렇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토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산, 그리고 이제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그런 식물이 자라기는 조금 척박한 그런 땅이라고 했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물기도 좀 있고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토가 진토를 만나면 큰 산 아래 계곡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초목들이 왕성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지상 낙원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무진일주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무토와 진토는 같은 오행으로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럼 과연 무진일주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진일주 하면 십성으로는 우리가 비견이라고 하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했죠. 그래서 무진일주는 천간과 지지가 같은 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견에 해당된다. 그래서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자존심, 고집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일지에 비겁을 둔 사람들은 자존심도 대단하고 그야말로 파워가 넘치는 그런 일주들이다. 그리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야말로 조금은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겁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욕심이 많은 십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겁재들은 기회만 되면 내 재물을 이렇게 겁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겁재들은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놀부십보를 갖고 있는 게 겁재의 성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겁이라고 해도
비계경과 겁재는 조금 성향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일지 비견도 마찬가지고 겁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지에 비겁을 둔 사람들은 형제, 자매, 동료 이렇게 일지 비급 둔 사람들은 어쨌든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지에 비겁을 뒀거나 아니면 사주에 비겁이 3개 이상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보증을 선다든가 아니면 동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돈에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실 이렇게 이제 나하고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돈 거래를 전혀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아예 좀 여유가 있으면 돈을 줘버리든가 그래야지 괜히 그걸 뭐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잘 되면 상관없겠지만 잘못되면 결국은 돈 잃고 사람 잃는 그런 아주 좋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내 사주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좀 냉정하지만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진일지는 일지에 재관이 와야 되는데 일지에 비겁을 두게 되면 어떤 자기의 강한 그 기운으로 인해서 부부가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지에 비겁을 둔 사람들은 부부가 무정하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부부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맞벌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지에 비겁을 뒀더라도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 오히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다 보면 더 부부가 좀 금실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특히나 요즘 젊은 부부들 이렇게 보면 그 남편들이 그 자기 와이프한테 되게 이렇게 자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같이 설거지도 도와주고 같이 뭐 이렇게 집안일도 좀 거들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저희들하고는 사뭇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훨씬 더 이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지에 비겁이 왔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내면 오히려 그 전화위복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일지에 비겁을 뒀다고 해서 부부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무토가 진토로 보면 12운성으로는 대지, 즉 관대에 해당되거든요. 한번 왜 무토가 진토로 보면 관대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무진은 화토 동법으로 병진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병진을 일단 보면 무진을 알 수 있는데요. 병화의 록은 사화죠. 그래서 사부터 진까지 한번 가보면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 대지가 되죠. 그래서 병화가 진토로 보면 대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무토도 화토 동법으로 대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무진일주는 12운성으로 관대라고 하는데요.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모 관대라고 하거든요. 사모 관대. 사모 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장원급제하면 이렇게 이제 갓쓰고 띠를 두르는 그 의복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렇게 이제 사자 직업, 즉 법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일제 관대를 둔 사람은 일단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이 이 나이로 보면 이제 20대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20대다 보니까 이제 비록 그 과거 급제에서 이렇게 차에 출세는 했는데,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이렇게 일지에 관대를 둔 사람은 초년에는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중년, 장년으로 갈수록 점차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출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지에 관대를 둔 사람은 초년보다는 중장년으로 갈수록 훨씬 이제 그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대지를 12신살로는 그 월살이라고 하거든요. 월살을 다시 다른 말로 고초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초년에는 좀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토가 진토를 보면은 12신살로 백호살에 해당되죠. 백호. 백호살이라는 게 뭔가요? 옛날에 우리 그 호랑이 물려가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그런 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광사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때요? 호랑이는커녕 호랑이 구경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호랑이에 물릴 일은 거의 없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혈광사는 대신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혈광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고거나 수술 또는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백호살을 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항시 사고, 수술 이렇게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지 백호사를 준 사람들은 특히라도 이렇게 간단한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토가 진토를 보면 지장간에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토가 을목을 보면은 목국토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관성. 무토가 계수를 보면 정제죠. 그래서 재성. 그 다음에 무토를 보면 이거는 비견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무진일주는 비견을 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관성의 마음,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재성의 마음, 재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 기운, 비겁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겉모습하고 속마음은 약간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과연 이 관성, 재성, 비겁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요? 을목 관성이 진토를 보면 12운성으로 뭐에 해당되나요? 이건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을 먼저 빨리 보라고 했죠. 그러면은 간목이 진토를 보면 간목의 록은 인이죠. 인에서 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록, 왕, 쇠지가 되겠죠. 쇠지. 그래서 이렇게 쇠지는 우리가 축구 선수 대세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세. 그래서 양간이 쇠지면은 음간은 대지가 된다. 그래서 대세, 항시 축구 선수 대세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축구 그 잘하는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간목이 진토를 보면 쇠지에 해당되고 상대적으로 을목은 쇠대니까 대지에 해당된다. 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사모관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대지로 들어있다는 것은 일단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능력자다. 그래서 직장에 가도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직장 생활에도 잘하겠죠.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명의 관성은 남편이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대지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남편이 능력 있는 남편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대를 놓은 사람들은 일단은 사회적으로 보면 일단은 출세한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재성을 한번 볼까요? 재성 계수가 진토를 보면 이것도 음간이잖아요. 그럼 양간을 보라고 그랬죠. 임수가 진토를 보면 임수의 록은 해잖아요. 해부터 진까지 가보겠습니다. 록, 왕세, 병사, 묘지에 해당되죠. 묘.
그래서 묘하면은 여러분이 항시 산소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소에 가면 우리가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건 묘다. 그래서 묘양은 항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연상하면 된다. 그래서 양간이 진토를 보면 묘지에 해당되고 음간이 진토를 보면 양지에 해당된다. 묘양은 항시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아까 대세도 같이 다닌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성이 양지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양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양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교적 좀 약하죠. 그래서 재성이 양지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물을 취하기는 어때요? 쉽지 않겠죠. 양지라는 거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물을 취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재성은 처지요? 처잖아요, 처. 처가 양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하다, 기르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지에 놓여 있다는 건, 요양하다는 뜻은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육계통이나 유경계통, 또 활인업에 종사하면 그걸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그 부부들은 대체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픈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맞벌이한 부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마지막으로 무토가 진토를 보면, 무토, 이건 돼지라고 했죠. 그래서 형제 중에 대를 뒀다는 것은 출세한 형제가 있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똑똑한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모습하고 속마음은 약간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장간에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장간은 늘 쓰이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무진일주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무진일주는 그야말로 일지 비겁을 둬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주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기 쉽게 무진장 세다. 무진일주 하면 일단은 무진장 센 일주다. 이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진일주는 일지에 백호를 뒀다는 것은, 백호살이라는 것은 무진일주 자체도 조금 힘, 자존심, 고집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백호살 자체가 또 아주 한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진일주들은 간지동이 같은 오행으로 돼 있고 또 백호살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관이 뚜렷하고 리더십이 강하다. 그래서 무진일주들은 좀 아주 주관이 뚜렷하면서 또 리더십이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진일주들은
일단은 부부 자리에는, 배우자 자리에는 그 배우자가 와야 제일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비겁이 오면 일단은 자기 강한 기운 때문에 상대 기운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일단은 부부가 무정하다. 그래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야말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그야말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멋진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지백호에 있는 사람들은 좀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감정 기복. 감정 기복이 심하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무진일주들은 일단은 무진장 세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주이다. 그 다음에 주관이 뚜렷하고 리더십이 아주 강하다. 부부가 조금 무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멋진 부부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 기복이 좀 심한데요. 항시 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움직이면 지진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그야말로 큰일 난다. 오늘 무진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계절에 따른 일간 무토의 변화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